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 비판의 대표적인 한시 두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김삿갓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락성을 지나며라는 이 작품은요, 제목이 과안락견이라고 되어 있죠. 평안도의 안락성을 지나면서 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의역을 해서 안락성을 지나며라는 이런 제목을 넣었고요. 무제는 보다시피 제목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감정을 소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좀 이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핵심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성을 지나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제 보시면요. 방랑 생활을 하던 김삿갓, 본명이 김병현이었죠. 이 김삿갓이 평안도의 안락성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여기서는 양반의 허세와 야박한 인심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난 그 관서지방 그 양반들의 허세라든가 야박한 인심 이런 것들을 비판함으로써 현실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시며 칠원율시가 되겠고요. 여기 성격 중요하죠. 풍자적, 비판적,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내용의 시이기 때문에 조금 뭐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침도 먹지 못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뭐 신선에 비유를 해서 조금 해학적으로 또 미화적으로 좀 표현했다. 미화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면에서는 좀 해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제는 양반의 허세와 야박한 인심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락성을 지나면서 그 안락성을 지나면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안락성을 지나며 자,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무는데 자,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관서지방 못난 것들이 시짓는다고 우쭐대네 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관서지방 못난 것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그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로 부정적 인식의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서지방이라는 건 지금의 평안도 지방이에요. 그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좀 반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관서지방 못난 것들이 시짓는다고 우쭐대네 요행 전체에서는요. 바로 양반들의 허장성세를 풍자했어요. 양반들의 허장성세. 뭐 가진 것이나 머리에 든 건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며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풍자했다. 양반들의 허장성세 풍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해 밥짓기는 미루며 주막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라네. 자,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한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야박한 인심을 그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막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라네. 역시 요 두 줄 이렇게 묶어서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야박한 인심과 풍속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죠. 자, 야박한 인심에 대한 야박한 인심과 풍속에 대한 비판. 자,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화자가. 배에선 자주 천둥 소리 들리는데 좀 재밌게 표현했죠?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해학적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배에선 자주 천둥 소리 들리는데 라고 해서 해학적 표현 이고요. 우선 과장적인 표현도 있죠. 어떻게 뭐 천둥 소리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과장법도 사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뚫릴 대로 뚫린 창문으로 냉기만 스며드네 라고 했죠. 야박한 인심으로 인해서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적인 묘사들이 그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이 되어서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아침이 되어서 강산의 전기를 한번 마셨으니 그러니까 자연의 전기를 한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숨을 쉬면서 마셨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의 벽곡에 신선이 되려 시험하는가? 라고 했죠. 자, 요 부분 있죠. 요 마지막 두 행은요. 아침도 먹지 못한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자, 아침도 먹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뭐가 되려 하는가? 신선이 되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 과장적인 표현도 있고요. 미화법도 있다. 미화법이라는 거는 조금 그런 부정적이고 밥도 먹지 못한 비참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신선이 되려 한다라고 해서 신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데 강산의 전기를 마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신선처럼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침도 먹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아주 해학적으로 잘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율시 같은 경우는요, 두 행씩 묶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수련, 수함, 경미. 수라는 게 머리 숫자죠. 미가 꼬리미고요. 그러니까 처음과 꼬리가 되는 거고요. 그 함년이라고 함년과 경년. 그래서 함년에서는 주로 이제 야박한 인식과 풍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경년에서는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로 인한 고통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양반들의 허장성세와 야박한 인심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목이 안락성이잖아요. 안락하다는 뜻이 뭡니까? 편안하라는 즐거울락이에요. 편안하고 즐거운 성인데 사실 전혀 지금 편안하거나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화자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화자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전체 내용을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시 무제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무제라는 이 작품 먼저 보시면요. 작가가 방랑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그 시골 농가에서 죽 한 그릇을 대접받은 경험으로 안분지족 정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생활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래 한시 되겠고요. 칠원절구며 역시 성격상 여기 보면 해학적이고요. 여긴 비판적인 성격보다는 이제 긍정적이고 묘사적인 이런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법은 주된 표현법 은유법 쓰였고요. 주제 바로 유유자적한 삶과 안분지족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올라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제. 네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죽 한 그릇이라고 돼 있죠. 여기 죽이라는 게 나와 있죠. 뭐 굳이 먹을 양식이 많다면 죽을 끓여 먹을 이유가 없겠죠. 이건 바로 서민들의 가난한 삶을 상징하고요. 서민들의 가난한 삶. 여기에 더해져서 뭐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마저도 이렇게 손님에게 대접하려는 그런 소박한 인심까지도 볼 수 있다. 안락성과는 좀 상반되죠? 안락선에서는 굉장히 좀 야박한 인심이 나왔는데 하늘에 뜬 그림자,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 함께 떠도네. 죽이 얼마나 멀건지요. 이렇게 뭐 되게 끓인 죽이 아니라 좀 멀겋게 끓인 죽이다 보니까 그 죽 위에 이렇게 구름이 떠가는 모습까지도 표현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하늘에 뜬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 함께 떠도네 라고 했는데 이 구름은 정처 없이 떠도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방랑하는 자신의 유유자적한 삶을 형상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유유자적한 삶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인이여 면목 없다고 말하지 마오. 자, 여기서 주인은 가난한 서민이겠죠. 아까 그런 죽 한 그릇 내놨다고 아유 손님 오셨는데 큰 대접도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밥상을 내드렸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인이여 면목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내 좋아한다고. 여기서 갑자기 물이 나와요. 근데 죽이 너무 멀게서 거의 뭐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비치는 청산. 여기서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곧 멀건 죽을 비유한 거죠. 멀건 죽을 비유한 것으로 은유적인 표현 기법 쓰였고요. 물속에 비치는 내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 라고 해서 그런 멀건 죽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것에 감사한다 라고 해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드러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작품 두 작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안락성에서는 안락성에서 하루를 보낸 이 김삿같이 각박한 그 인심과 양반의 허장성세를 풍자를 했고요. 두 번째 무제라는 시에서는 그 가난한 서민들에게 대접받은 멀건 죽 한 그릇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단 그런 삶에 만족하고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여유로운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한 시였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도 조금 더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져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